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양학 아카데미 렉처 콘서트 바이올린과 함께하는 지브리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 진행할 뮤지컬 음악 감독 김길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연주해 주실 바이올린 박신혜 선생님이십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브리의 음악들을 가지고 렉처 콘서트를 엮어볼 건데요. 일단 스튜디오 지브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브리는 애니메이션 위주의 영상 작품들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본의 기업이고요. 이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 영화, 보통은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중심으로 제작을 하는데요.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음악들을 저희가 총칭해서 지브리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웃집 토토로, 또 천공의 성 라퓨타, 또 빨간머리 앤도 있고, 모노노케 히메, 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리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리고 붉은 돼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등등 굉장히 작품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들을 같이 엮어서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 들려드릴 음악으로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에 있는 인생의 회전목마입니다. 네, 저희 다음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OST에 들어있는 하늘을 나는 사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웃집 토토로 OST에 나오는 세 곡을 연주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이웃집 토토로, 두 번째로 바람이 지나가는 길, 세 번째로 5월의 마을, 이렇게 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녀 배달부 키키라는 OST에 나오는 맑은 날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노노케 힘의 OST에 나오는 아시타카 산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에 나오는 두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나 몇 번이라도, 두 번째는 또다시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단양학 아카데미 렉처 콘서트 진행한 뮤지컬 음악 감독 김길려입니다. 지금까지 또 바이올린 연주 함께 해주신 박신혜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장금입니다. 오늘 저는 그 운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명리라거나 아니면 이제 사주팔자라거나 이제 이런 어떤 이미지를 이제 떠올리게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어떤 숙명론 같은 어떤 생각을 이제 떠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미신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첨단 과학 시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명이 이제 발달한 이런 디지털 시대에 왜 운명을 이제 탐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시대일수록 더 이 운명에 대한 탐구를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운명을 이제 탐구한다는 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 과학으로 이제 만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운명이라는 그 명리가 이제 발달을 한 거는 이제 중국에서 발달을 했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몇천 년 전부터 이제 이 자연 이제 철학을 굉장히 많이 이제 연구를 했고, 그리고 그 연구한 어떤 이치를 인간의 운명과 연결시켜서 보는 노력을 이제 계속 기울여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실 또 그 인간의 운명에만 한정되지 않고 문화, 정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이제 적용을 하면서 그 자연의 이치들을 이제 인간의 어떤 삶과 잘 연결을 해서 여기 지금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라는 어떤 이제 들어오면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물질적인 어떤 풍요라든가 이제 물질적 증식이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극단에 이르는 것이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경쟁을 해서 어떤 그 성공을 해야만 이제 자기의 행복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이제 팽배하게 이제 모두에게 만연하게 지금 주입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이제 경쟁을 하는 마음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그 경쟁하는 마음 속에서 각자 이제 서로 지금 그 신자유주의의 그 경쟁하는 마음은, 그러니까 서로에게 연대하는 마음을 이제 주지 못하게 하고 계속 경쟁하고 이제 스펙 쌓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어떤 물질적 증식을 하게 만드는 조급함을 이제 만들게 하죠. 그 마음을 어떻게 이제 해체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운명 탐구를 해야 하는 어떤 이유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 동양에서 이제 이 자연을 바라보는 어떤 이치, 이 이치를 이제 알게 되면 지금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것들을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르게 이제 만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양이 이제 자연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라는 인간을 바라보는 어떤 이치를 이제 이해함으로써 내가 왜 이제 다른 사람과 연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좀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일단 이제 모든 게 다 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이제 변화고, 모든 게 계속 지금 이제 고정되고 안정되지 않고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치는 사실 지금 이 과학이 지금 그 첨단 과학이 이룬 그 양자역학의 세계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우리의 어쨌든 우리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체가 있고, 그리고 그 실체를 이제 그 고정되어 있는 그 실체가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갈아 끼우고 새로 덧붙이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이제 그 물질들을 이제 쪼개면 원자, 가장 작은 게 이제 원자가 돼요. 그런데 그 원자도 그 실체를 보면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에너지들의 덩어리들이 실체로 보였다가 또 에너지로 보였다가 이제 이렇게 변화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세계가 마치 이 미국에 보면은 그 토네이도 같은 이 어떤 회오리 바람처럼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회오리 바람의 움직임만이 이 세계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책상, 그리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 회오리 바람처럼 에너지의 그 흐름을 이제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의 흐름이 이 인간의 감각으로 보면 어떤 실체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바깥에 있는 어떤 상대라든가 어떤 개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 물체들이 어떤 빛을 반사하는 어떤 그 빛의 반사에 의해서 그런 어떤 환상이 사실 보이는 거고 실체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런 에너지의 계속 흐름만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양자역학의 이제 세계이면서 그리고 동양에서는 그거를 이제 기라고 합니다. 기.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어요. 계속 흐르고 이제 흐르는 그런 이제 변화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흐름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건 굉장히 일상에서 많이 이제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공간에 갔을 때 그 공간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낄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공간에 가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하고 만나면 굉장히 편하고, 또 누군가하고 만나면 굉장히 또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미움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억지로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내 존재 자체가 어떤 에너지로 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 공간과 이 시공간과 내가 계속 그 에너지장끼리 부딪히면서 어떤 변화를 이제 나타내는 이제 증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뭐 풍수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양자역학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명리, 운명도 마찬가지죠. 나를 계속 어떤 에너지의 흐름으로 지금 이제 보겠다는 그런 어떤 이 자연의 어떤 관계성 안에서 보겠다는 어떤 이 자연의 시선이, 동양적 시선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변화가 그냥 무작정 변화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변화는 이제 한번 이제 생성이 되면 한 번 소멸이 되는 이런 어떤 활동의 리듬을 이제 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양자역학적으로는 이제 동적 평형이라는 말로 얘기가 되는데, 동양에서는 이제 음양이라는 원리로 얘기가 됩니다. 요즘은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윈드서핑을 엄청 많이 이제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계속 어떤 자본의 증식을 해서 계속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생명 차원 안에서는 계속 출렁이면서 계속 어떤 변화의 물결을 이제 타라는 이제 이 무의식적 이 명령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한 어떤 원초적인 어떤 본능에 대한 발산, 이런 것으로 이제 그 윈드서핑의 열광을 이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한 몇십 년 전에 이제 그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고 이제 호주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포인트 브레이크라는 어떤 영화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한 30년 전에 뭐 윈드서핑 그 패트릭 스위지하고 그때 하여튼 그 나오는 영화였는데, 그런 그 위험한 그 물결을 타는 그걸 보고 되게 문화적 충격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보편화돼서 윈드서핑이라는 스포츠가 보편화되었고, 이제 왜 사람들이 그거에 열광하는지 이제 그것도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계속 그렇게 출렁이는데, 사실 이제 그 파도와 같이 바로 그렇게 변화무쌍한데, 이 사회는 계속 나한테 안정을 추구하라고 하니까, 이 서핑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계속 어떤 원초적 본능을 분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제 그 스포츠에 열광하게 만드는 거구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파동, 이 물결이 계속 파동을 치듯이 이 세계는 사실은
그 계속 그 아까 원자가 쪼개면 에너지장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지금 파동이 지금 치고 있는 중입니다. 파동이 이제 치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그냥 정물화처럼 고정된다고 보이는 건 나의 착각인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어떤 물결처럼 파동을 치는 것이 그러니까 동양에서 말을 할 때 그것을 음과 양이라고 합니다. 그 계속 파동을 치는 얘는 이제 그 계속 제가 일상에서 관찰을 하고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음과 양, 낮과 밤이죠. 지금 이제 낮이라는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낮인데 이 시간이 이제 사실 계속될 것 같지만 한 저녁 한 5시, 6시가 되면 해가 뉘엿뉘엿지면서 이제 어둠이 오게 되고 또 밤이 오면서 계속될 것 같은 낮이 바로 확 전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도 이 고정된 것 없이 계속 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도 마찬가지도 사계절도 계속 이 봄이 계속될 것 같지만 어떤 봄이라는 시공간 다음에는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엔 또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오면 또 겨울이 오고 하는 이런 어떤 변화, 생성과 소멸이 계속 지금 이 연결되면서 이제 변화를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순환이라고 합니다. 내 세포도 사실은 계속 지금 지속될 것 같지만 나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면 이 세포 자체가 계속 지속돼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매 순간 지금 이 내 피부도 어떤 각질로 지금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되면서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성이 되는 중입니다. 머리카락이 가장 좋은 예죠. 머리카락도 내 머리카락이 계속 어떤 실체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면서 이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그 흐름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 흐름만이 있다. 이게 이제 그 양자역학이 말하는 세계이면서 동양이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어떤 목표나 어떤 어떤 그 무한 증식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어떤 정점에 오르면 그러니까 파도가 아무리 높은 파도라도 극단에 오르면 다시 소멸하듯이 계속 그 물결에 그 출렁임만이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물에 그 돌을 던지면 이 물이 출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계속 물결은 계속 지금 출렁이고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돌이 가해지면서 그게 뭔가 출렁인다고 이제 내가 느낄 뿐이지 그 전에도 계속 지금 에너지는 흐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모든 게 이제 흐르는 중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한번 생성하면 한번 소멸되는.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보여주는 게 이제 음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음양의 원리를 이렇게 태극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태극으로 표현을 하고, 이 태극이라는 건 예를 들어 낮과 이제 밤의 이제 원리인데, 이 낮과 밤은 서로 지금 대립되거나, 이 이분법이 아니에요. 서로 지금 이 변화를 이제 촉발하는 서로 다른 기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밤중에 한밤중이지만 한밤중에 사실은 이 낮으로 가기 위한 아주 작은 빛이 점점 자라서 결국 이 극단 이때가 이제 한 그 대낮인 12시 정오가 되거든요. 정오에 이제 가장 그 밝은 이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그냥 밝은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밝음과 동시에 점점 어두워지는 이 밤의 기운이 자라기 시작해서 이제 이 밤의 극단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낮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밤을 향해서 가게 되고 그리고 밤이라는 것은 낮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과 양으로 대표되고 이 음으로 대표되는 이 기운은 서로 양은 음을 향해서 가게 되고 음은 양을 향해서 가게 되는 서로 이 산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만물이라는 것은 서로 이질적인 기운을 향해서 계속 가는 운동, 흐름, 이것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요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이 계속 물결이라고 본다면 어떤 무엇이 생성되는 어떤 일들이 어떤 극단에 이르렀을 때 이 극단에 이르는 것은 더 어떤 무한 증식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이 어떤 그 정점에서 다시 어떤 소멸의 기운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는 계속 우리 일상에서 저걸 계속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할 때도 호흡을 들이마시면 어떤 정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계속 호흡을 계속 들이마실 수가 없죠. 다시 호흡을 내뱉어야지 되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도 이제 배가 고플 때는 열심히 이제 먹어서 어떤 정점에까지 이 배가 이제 부른 상태에 이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배를 지금 소화시키는 상태로 지금 전환되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과 그 음의 이제 세계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 변화를 이제 계속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고, 그게 자연의 흐름이라면 그 흐름에 맞게 내 삶도 그렇게 살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윤리를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자연에 맞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동양에선 계속 고민을 하고, 그런 어떤 맥락 안에서 나의 운명도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연답게 산다는 건 무엇인지,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이 음과 양이라는 어떤 원리가 이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라는 건 사실 이 낮이라는 것이 계속되면 이 낮이 계속될 때는 이 밤이라는 것이 사실 끼어들 여지가 없잖아요. 끼어들 여지가 없죠. 낮이 계속될 때. 그리고 밤이 계속될 때는 낮이라는 시간이 끼어들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낮이라는 때, 이때, 낮이라는 때와 밤이라는 때, 이 때에 사실은 이 때에 맞는 어떤 이 활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낮이라는 때에 밤이라는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밤이라는 때에 낮이라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산다는 건 이 낮과 밤 두 개를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낮이라는 선택을 하는 순간 밤은 사실 포기해야 되는 그거를 이제 또 아는 과정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밤이라는 걸 선택할 때는 낮이라는 걸 포기해야 되는 이제 이거를 아는 것도 사실 이 음양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독일에서 보면은 이런 세대들이 이제 등장했다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결정장애 세대인데, 이게 maybe, 영어로 maybe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maybe 세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걸 잃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이제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잘못될까 봐 너무나 불안해서 모든 걸 이제 부모에게 미루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미루면서 절대 결정을 하지 않는, 그리고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는,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그래서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이런 이제 세대가 이제 독일에서 등장을 했고, 근데 그건 사실 뭐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 지금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그리고 다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이 환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은 사실 누구나 지금 주춤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사실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메이비 세대를 이제 내가 이 결정장애 세대에서 벗어나려면 사실 이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 자연의 이치 안에서 내가 뭔가를 지금 선택하는 순간 뭔가는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내가 모든 좋은 세상에 좋다는 모든 것들은 가질 수가 없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음과 양의 원리는 모든 만물과 그리고 이제 나조차 자연이기 때문에 내 삶에 고스란히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인간이 자연을 보호한다 이런 말은 굉장히 오만한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인간이 뭐길래 그 자연을 이제 보호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말에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화상에서 나를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또 요 동양의 지혜랑 또 만나게 되는데 원래 이 진화상에서도 우린 인간이 어떤 유전자가 있어서 그 유전자가 뭔가 이렇게 이제 이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진화가 이제 시작되는 아주 오래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는 이제 단세포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단세포. 단세포가 하나가 있었고 이 단세포는 사실은 이 세포는 생명이니까 생명이라는 거는 계속 사는 게 목표인 거죠. 사는 게. 근데 사는 게 목표인데 중요한 건 이 외부 환경. 이 외부 환경이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이 외부 환경이 계속 변화하니까 이 외부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야지만 이 단세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세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많은 세포들이 지금 같이 모여서 군집을 이루는 게 훨씬 더 이 생명을 지금 지속시키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다세포들이 점점 만들어지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생명체로 이제 이 변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간도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50개 조의 세포가 지금 하나로 형성된 이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50개 조의 세포가 서로 지금 협업하는 존재인 거예요. 이 50개 조의 세포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이 50개 조의 세포는 사실은 각각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각각 다른 세포의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의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을 것이고 크게는 그리고 심장의 역할을 하는 세포도 있고 또 발가락을 만드는 세포도 있고 눈의 역할을 하는 세포도 있고 뭐 이 온갖 50개 조의 세포의 역할이 하나도 경쟁하는 세포가 없어요. 5분 남았다고요? 네, 없습니다. 네, 방금 딱 앞문장부터 시작해요. 네. 네. 이 50개 조의 세포가 단 한 개도 경쟁하는 세포가 없습니다. 서로 다 다르고 그 다름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 인간이라는 신체를 지금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파동적으로 보자면 이런 어떤 변화들이 지금 계속 연결되면서 계속 흘러가게 하는 게 이제 생명의 어떤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의 원리가 이렇게 이제 파동으로 지금 파동이나 어떤 물결처럼 이제 출렁인다면
이 출렁이는 이 각각의 이 위치에 있는 다양한 이제 이 세포들이 사실 각자 자기의 이제 역할을 가지고 연대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더 확장해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의 신체로 본다면 사실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각자 이 개체로 보일 뿐이죠. 인간의 이 감각에 의해서. 하지만 이 미시세계 차원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에너지고 그 에너지에 서로 지금 이 섞임을 통해서 계속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로 지금 움직이고 있음을 이제 이 분자생물학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 동양의 지금 이제 의역학들은 운명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연 과학과 그다음에 이제 첨단 이제 그 물리학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뉴턴 과학에 너무 지금 이 전부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뉴턴 과학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계속 이제 얘기가 됐던 것들이고 지금은 이제 이 첨단 과학이 사실 계속 얘기가 되면서 이 뉴턴 과학을 이제 같이 뭔가 뉴턴 과학이 다 이제 폐기된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양자역학 같은 것들이 서로 보완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세계를 지금 이제 구성하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뉴턴 과학식으로 세계를 보면 이 세포 자체에만 지금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포 안에 이제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가 모든 게 결정한다는 유전자 결정론 이런 거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사실 이제 이 명리, 운명 탐구가 또 숙명론으로 이제 가는 것하고 또 연결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아까도 제가 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세포들이 결국 산다는 건 끊임없이 이 유동적인 어떤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 세포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유전자라든가 세포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떤 실체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환경이라는 것에 어떻게 유동적으로 지금 대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음양의 원리라든가 그리고 이제 나의 운명을 바라본다는 것 이것들도 사실 이 어떤 이 환경 변화에 어떻게 내가 그것과 마주치면서 그것과 같이 하나가 돼서 흘러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을 이제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더 이제 중요한 문제인 거죠.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제 시대와 사실 코로나 시대도 이 변화의 변곡점에 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 속에서 고정된 어떤 상태에 있다기보다는 그 음양의 이제 원리가 이제 물결이나 이제 이 파동과 같은 거라면 사실 이제 우리의 지금 이 환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의 변화를 이제 우리가 거기에 되게 민감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포스트 코로나도 코로나 이전과 이제 코로나 이후가 굉장히 이제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이전은 굉장히 어떤 양적 활동,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이 극대화되는 어떤 활동이었다면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활동이 굉장히 이제 위축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과거에 포스트 이제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지금은 굉장히 답답하다고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이 변화로 넘어왔고 변곡점을 지금 이제 넘어서 지금 변화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새로운 어떤 변화에 이제 적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화상으로 보자면
사실 이 공룡이 뭔가 그렇게 힘이 좋고 좋은 그 이제 능력을 가진 이제 공룡이 이 지구를 이제 굉장히 이제 호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룡이 왜 멸종했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공룡이 이제 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공룡이 살 수 없는 환경에 지금 놓였기 때문에 공룡은 멸종할 수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살아남았던 생물들은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생명만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굉장히 그 혹독한 빙하기를 이제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종속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포유류가 지금 굉장히 살기 좋은 이제 환경이 펼쳐져 있는 건데, 이 환경이 이제 이 포유류가 살기 힘든, 또 인간이 살기 힘든 환경이 이제 변화를 이제 하게 되면 그 환경에 맞게 인간도 사실 모두 전환을 못하면 뭐 이제 공룡처럼 이제 멸종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태까지의 그 생명체가 99.9%가 멸종됐다고 해요. 여태까지 이제 40억 년 동안의 그 진화의 역사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뭔가 적자 생존이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힘센 놈이 이제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환경에 지금 아주 유연하게 이제 적응한 생명체가 살아남았습니다. 그건 생각해 보면 되게 쉬워요. 이 바깥에 지금 이제 나무를 생각하더라도 나무가 지금 겨울인데 이 겨울에 꽃을 피우고 지금 열매를 맺고 이러고 있으면 뭔가 이제 나무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 겨울에는 죽은 듯이 지금 뭔가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나무는 이제 내년에 이제 싹을 틔울 에너지를 안에 엄청나게 지금 내장을 하는 중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열심히 봄, 여름에는 활동을 하지만 이제 그 겨울에는 이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는 이제 활동으로 모두 전환을 해야지만 이제 이 나무가 어떤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이 과거의 기준으로 지금을 적용해 가지고는 사실 이제 살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생명은 그렇게 이제 움직이지 이제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진화와 이제 이 자연의 어떤 이 동양의 자연의 원리가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제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운명이라는 것을 이제 동양에서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좀 본격적인 얘기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이제 존재가 뭐냐, 그리고 내 운명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때 이제 말해지는 게 내가 태어난 이제 생년월일시죠. 생년월일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월 며칠 날 언제 이제 몇 년 이제 그 시에 이제 그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이제 그 의행하고 태어나죠. 그때 이 연월일시라는 건 지구가 자전하고 이제 공전하는 그 기운이 사실은 이제 나의 폐호흡의 바코드처럼 탁 찍히는 거예요. 생년월일 이제 시가 뭐냐면 이 자전과 이제 지구가 자전과 이제 공존을 하면서 이 계속 어떤 계절과 낮과 밤과 이런 변화를 계속 만들어내죠. 그 기운이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날 때 폐호흡을 이제 울면서 이제 폐호흡을 할 때 그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탁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어떤 이 생년월일 시와 이제 나의 운명이 전혀 상관이 이제 없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우주의 기운이 나의 기질, 그리고 또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병증, 그리고 치료법,
까지 심지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가에 살아가야 가는가의 어떤 그 흐름까지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까 이제 양자 역학적으로 내가 우주하고 지금 계속 연결된 채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명리에야말로 가장 내가 우주적인 어떤 관계 맺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가장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년월일 시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냐면 결국 아까 말한 이 파동, 양과 음에 의한 이 파동을 이제 응용한 거입니다. 양과 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봄, 여름, 가을, 이제 겨울 이제 이렇게 그 4개로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환절기,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5개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봄이라는 이 시작하는 기운, 이 기운을 목이라고 해요, 목.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건 이제 나무가 아니고 계속 어떤 자연은 이 동양에서의 어떤 기라는 것은 흐름이고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건 이제 시작하는 이제 운동성으로 보셔야 됩니다. 운동성. 그런데 이렇게 뭔가 쏙 자라는 시작하는 이 운동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물상이 이 나무인 거죠. 나무. 이 물상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에 나무라는 걸로 이제 이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지 이 나무 자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가장 시작을 잘 보여주는 내 눈앞에 쑥쑥 잘 자라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표 사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제 여름이 오면 이렇게 이제 수직직진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그 기운이 여름에는 이제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확산하는 이 발산의 기운으로 이제 그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죽이 터듯이 팍 터지는 기운. 그래서 여름이 되면 이제 이 자전과 그 공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태양과 이제 지구하고의 이제 그 가열이 훨씬 더 이제 이 가열을 더 세게 가하게 되면서 꽃들이 막 만발하죠. 꽃들이 만발하고 그리고 모든 이제 초목들이 이제 부피 성장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상황들이 여름에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환절기에는 그러면 이 목이 시작된다는 건 사실 이렇게 그 겨울에 이렇게 응축됐던 씨앗이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새싹이 이제 돋는 것과 같죠. 그리고 이 여름에는 지금 이 새싹이 지금 이제 꽃을 피우고 굉장히 화려하게 이제 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건 그냥 화려하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내재에 있던 요 씨앗의 에너지가 사실은 밖으로 지금 펼쳐진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사실은 굉장히 텅 빈 에너지가 됩니다. 텅 비어요. 텅 비어서 내 몸도 이 여름에는 속이 되게 차가워요. 되게 차가워서 뜨거운 것을 먹거나 따뜻한 걸 먹어야지 이제 여름에 오히려 덥다고 차가운 걸 먹으면 더 이제 배탈이 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이제 이렇게 그 밖으로 이제 확장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안에 에너지가 이제 다 지금 그 고갈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밖으로 지금 더 펼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절기 때는 이렇게 이제 그 폭죽처럼 터지는 이런 발산의 기운을 일단 멈추게 합니다. 멈추게. 예. 멈추게 하는 일들이 환절기에 일어나요. 이것을 토라고 합니다. 토.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이렇게 발산하는 기운을 불꽃처럼 확 이제 불꽃이 가장 화려하게 이제 자신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화의 물상으로 이제 요 여름의 기운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산한 기운을 멈추는 것, 이것을 이제 토라고 합니다. 토. 이 토의 기운은 멈춤의 기운이고, 그다음에 이제 스탑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이제 여기서 다 지금 이 멈추는 기운 안에도 여전히 이제 에너지는 지금 고갈된 상태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제 모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기운이 이제 안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요 이제 상황이 이제 그 가을에 해당이 되고, 가을에 이런 수렴의 이게 기운을 이제 금이라고 합니다. 금. 그래서 그 가을에는 이 초목이 다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지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시들고 마르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도 사실 중년이 되면은 이 피부가 건조해지고 눈이 뻑뻑해지고 이렇게 물기가 마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에너지를 이제 더 이상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에너지를 이제 안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남들에게 이 젊었을 때 이 봄, 여름에 화려하게 이제 에너지를 밖으로 썼다면, 이제 이 가을에는 이제 에너지를 이제 안으로 모으는 이제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그 낙엽이 떨어지는 이유는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밖으로 계속 화려함을 유지를 하겠다는 건 이제 내년에 이제 봄을 준비할 에너지를 난 하나도 모으지 않겠어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밖으로 에너지 쓰는 것을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안으로 에너지를 이제 그 모으는, 또 인생에서 이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자면 이제 뭐 이 어떤 사업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사업이 어떤 정점에 이제 올라가면 이제는 이제 내부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안을 챙겨야 되는, 아니면 우리는 보통 뭔가를 이제 잘 되면 더 확장하게 되죠. 더 확장하게 되다가 이제 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죠. 어떤 정점에 올라가면 그 정점에서 이제 다시 이제 내려오는 이제 요 흐름들을 이제 이해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거를 예측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왕들도 이 정점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말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 이 정점에 있는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달이 차면은 기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 달이 차서 완벽하게 이제 그 상태를 계속 지금 유지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바로 쇠락의 길로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정점에 가지 않으려는 노력들, 그리고 이 내 내부를 챙기려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의 이제 그 기운이 이 수렴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렴했던 기운들을 더 안으로 모아서 이제 응축하는 이제 상태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수의 기운입니다. 수. 그래서 요때 이제 씨앗이 만들어지는 거죠. 씨앗. 그러니까 겨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 땅에는 아주 따뜻한 기운, 뜨거운 기운으로 이렇게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핸드폰을 열심히 이제 봄, 여름 동안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을, 겨울은 이제 이 충전기에 이 배터리, 그 핸드폰을 꽂아 놓은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충전을 해야만 또 새롭게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한번 이 에너지를 밖으로 확 발산하면 에너지를 이렇게 안으로 모으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봄, 여름, 한절기, 가을, 겨울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파동을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봄, 여름, 환절기,
가을, 겨울. 근데 이제 이 봄도 이제 초봄과 이제 그 늦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초봄과 늦봄으로 나눌 수 있고, 여름도 이제 초여름, 그다음에 늦여름, 환절기도 초환절기, 늦환절기, 그다음에 가을도 초, 그다음에 늦, 그다음에 겨울도 초겨울, 이제 늦겨울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봄을 이제 초봄을 이제 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늦봄을 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름을 이제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이제 10개의 그 이 흐름으로 이제 이렇게 세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양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지금 10개로 세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내가 낮과 밤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10개로 나누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이제 1년도 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눌 수도 있고, 지금 이제 10개로 이제 이렇게 그 시간 단위로 이제 얘기를 하면 또 10개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겠죠. 이걸 이제 이렇게 10개의 단위로 이제 나눈 것을 천간이라고 합니다. 천간. 그래서 이 천간이라고 이제 한다는 거를 이제 그냥 뭐 일단 이해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초봄, 그 다음에 이렇게 늦봄,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여름, 이제 늦여름, 이제 초환절기, 늦환절기, 초가을, 그 다음에 늦가을, 초겨울, 늦겨울 이렇게 이제 10개의 단위로 일단 이제 사람의 어떤 기질이나 이 성향을 지금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에서 연, 월, 일, 시라고 할 때, 아까 이제 내가 태어난 이제 생년월일시가 내 그 기질이라든가 내가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이라든가 병증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뭔가 설명을 해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한 코드가 바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제 이 10개로 지금 나눈 이 이제 천간, 이제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요걸로 지금 요 위에 지금 4글자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자체가 이미 지금 저는 지금 요 늦 여름에 해당되는 이제 정화에 해당이 되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제 이 여름의 기질은 밖으로 막 확장을 하는 기운이잖아요. 발산하는 기운. 그럼 내가 지금 이 보는 세계, 나의 기질, 이런 기질은 다른 사람의 기질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제 뭔가 예측을 하면 절대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나와 다른 존재들과 같이 사실은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고 그들과 이제 소통을 하려면 내 기준이 아니라 이제 상대방의 어떤 기준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럴 때 이제 소통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사실은 이제 요 글자들이 사실 또 보여주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4글자에 해당되는 연월 일시의 요 위에 해당되는 글자가 천간이라는 글자고, 이것은 이제 그 음양에서 세분화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제 입각해서 이제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연이라는 건 사실 잘 보면 공전이잖아요. 공전주기고, 그 다음에 월이라는 것은 이 공전주기의 12분의 1에 해당이 되죠. 12분의 1에 해당이 되고, 일이라는 건 이제 자전 주기에 해당이 되고, 신은 이제 자전에 이제 12분의 1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이제 나라는 이 존재의 이제 척도를 얘기하는 게 요 4개 중에서 사실은 요 일이라는 요 자리가 사실 나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연이라는 이제 조건은 공존을 하면서 지구가 그러니까 같이 자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별들하고의 이제 관계 속에서 계속 어쨌든 그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궤도를 돌지만 나도 내 중심을 잡으면서 이 지구라는 이제 이 별도 자전을 하면서 이제 이 같이 공존 관계 안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이제 내가 얼마나 중심을 잘 잡을까? 나라는 존재가 다른 것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금 부딪히지 않고 내 궤도를 유지하면서 이 전체 순환을 이루어낼까? 이런 게 이제 이 8글자가 보여주는 거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팔자 타령을 많이 하잖아요. 팔자 타령을. 그게 이제 팔자가 이렇게 그 하나, 둘, 셋, 넷, 연월 일시에 이제 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아직 제가 이제 아래 얘기는 안 했는데, 요 아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8글자. 이게 팔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라는 건 이 연이라는 이 기둥, 요걸 이제 묶어서 기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연의 기둥, 그 다음에 월의 기둥, 그 다음에 일의 기둥, 이제 시의 기둥, 하면서 이제 이제 요걸 사주, 4개의 기둥과 그다음에 8글자. 이것이 이제 사주팔자. 그러니까 나무가 나무로 태어났다면 사실은 나무가 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돌이 또 돌로 태어났다면 돌이 또 나무가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 이제 내가 어떤 기질과 어떤 성향으로 태어났는가 이걸 이해하면서 이제 다른 것들하고 이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이 같이 연대할까. 그러니까 동양은 이제 이 파동은 끊임없이 어쨌든 이 연결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연결성 속에서 지금 세계를 보고 있다는 거가 되게 이제 핵심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이 10개가 사실은 다 각자 기질적으로 이 초봄의 기질 또 이제 이 늦봄의 기질 이렇게 각각 다르지만 결국 이것들이 이제 연결되면서 하나의 이제 파동을 이제 만들어내듯이 이 원리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생각할 때 어떤 경쟁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경쟁이라는 거는 생각할 수 없게 되죠. 그 생각이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모두 백지에서 시작한다면 예를 들어 뭐 다 눈이 너무 좋아서 다 눈이 되고 싶다. 그럼 내 몸 전체가 다 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생명체는 사실 이 유기적으로 같이 뭔가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이 나라는 50개조의 세포가 여기까지 지금 왔을 때는 사실 이 단세포 그 세포부터 이게 훨씬 더 내 삶에서 유리하다, 내 생명체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다시 연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이것들을 이제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이제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계속 연대해야 된다, 또 이제 그 자리 이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만 그것들을 그냥 말은 듣기 좋은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지? 그 나라는 존재는 뭐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남과 연대하지? 이런 측면에서는 되게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명리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이 뭔가 계절처럼 이런 어떤 이 오행이라는 기준 안에 이제 이 흐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 나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기질을 갖고 있다면, 뭐 내가 예를 들어 여름의 기질인데 저 사람은 가을의 기질이라면 사실 여름과 가을은 전혀 다른 시공간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기준대로 상대방을 사실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저 기질의 일은 뭘까? 그리고 저 기질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관찰하고 탐구하고 함으로써 사실 이제 소통의 길이 이제 열리는 이런 이제 그렇게 소통하고 또 같이 이제 이 연결되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삶을 이제 만들어낼 수 이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이제 그 네 글자는 이 큰 이제 음양이란 파동을 이제 이게 10개로 지금 쪼갠 거라면 이 연월일시에 이제 연, 월, 일, 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제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연의 기둥 4개, 예, 그다음 이렇게 4개, 그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글자 8개. 그래서 이게 이제 사주, 이 주가 이제 기둥주자입니다. 이제 팔자라는 굉장히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라는 것이 내가 태어난 이제 이 우주의 기운이 이 8글자의 코드에 이제 발현됐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되게 감격스럽죠.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실에서는 사실 이제 생일 파티 같은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생일날 내가 태어난 그 기운이 어떤가를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경험해 보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2월 생이어서 12월에 이제 대설 이후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겨울에 이제 이 남산을 이렇게 걸으면서 모든 이제 초목이 다 이제 시들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안에 지금 에너지들이 꽉 차오르는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 내가 태어났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어떤 조건 속에서 그럼 나의 기질을 어떻게 이제 발현하고 또 다른 사람과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어떤 기회로 이제 삼기도 하거든요. 이제 생일날 이제 생일 파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어떤 이 자연과 교감하는 어떤 시간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제가 이 연월일시에서 위에 이제 이 천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제 그 세분화한 거여서 그것을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커다란 어떤 리듬 안에서 이것을 이제 10개로 이제 세분화한 것이 이 천간 10개 다. 그리고 이제 나라는 이 기운이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요 밑에 있는 요 이제 글자들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여기 밑에 거는 이제 그 지지라고 해서 이제 12개로 이제 분화가 돼요. 이게 10개고 12개인데 이 12개는 이제 이렇게 이 음양이라는 그 파동 안에서 봄, 여름, 이제 가을, 이제 겨울 이제 이렇게 4개로 크게는 분화를 합니다. 이렇게 4개로 분화한 것 이제 봄에서 봄을 그 대신 이제 3등분을 해요. 3등분. 그러니까 3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봄, 중간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봄. 여름도 이제 3개로 이렇게 나누고, 가을도 이렇게 3개로 이제 나누게 되고, 겨울도 이렇게 3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봄이라는 것이 이제 3개로 나누면 이제 인, 묘, 진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 오, 미. 그다음에 이제 신, 유, 술. 그다음에 이건 또 제가 한글로 썼네요. 신유술. 그다음에 해, 자, 축 이렇게 해서 인이라는 것은 호랑이에요. 호랑이. 호랑이에 해당이 되고 묘는 토끼. 그다음에 진은 이제 용. 그다음에 사는 뱀이고 그다음에 오는 말이고 미는 양이고 신은 원숭이고 유는 이제 닭이고 술은 개고 그다음에 해는 돼지고 그다음에 자는 쥐고 그다음에 축은 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띠들은 다 아시죠? 그 띠들이 결국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제 배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호랑이 띠다 이러면 이 초봄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토끼띠라고 하면은 내가 이 봄에 아주 이 봄이 탁 펼쳐지는 중간 봄의 어떤 기운을 내가 타고난 거고,
그리고 이제 용이라는 것은 그 봄의 마무리를 하는 그 기운들을 내가 타고났구나. 그리고 이제 그 뱀띠는 이제 여름의 시작.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각자 이제 이런 그 기운들을 이제 내가 타고난 것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 12개가 요 이제 밑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배속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연월일시는 이제 자기의 이제 운명에 이제 적용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매년 이제 이 청간과 지지로 그 이름이 붙여져요. 그래서 이 청간은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봄, 여름, 이제 환절기, 가을, 이제 겨울을 이제 그 두 개씩 초봄, 이제 그 이 마지막 봄 이렇게 두 개씩 나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갑, 을, 이제 병, 정, 무, 기, 이제 경, 신, 임, 개인데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에요. 경자년. 올해가 경자년이거든요. 왜 흰 쥐의 해다. 올 초에 아마 이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경이라는 건 이제 이 가을, 초가을에 해당이 되는 글자입니다. 글자이고, 그 다음에 이 자라는 것은 이 쥐, 겨울에 지금 요 씨앗을 만드는 이 씨앗을 만드는 글자예요. 글자. 그래서 이 작년에는 이제 요 기토, 환절기, 기와 지금 이제 해였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이 경 다음에 이제 이 신, 그 늦가을에 해당되는 신자와 그다음에 이제 이 축이라는 글자로 이렇게 지금 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의 시공간과 내년의 시공간은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라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씨앗이어서 요 씨앗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사실은 올해부터 해서 12년을 결정을 합니다. 12년을. 네. 그러니까 이 작년까지 사실 2008년부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무자년 이제 그 12년 전에 이제 자년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만들어진 2007년에 만들어진 씨앗이 사실은 이제 작년에 마무리가 이제 됐다면 이제 올해 만든 어떤 씨앗이 사실은 또 12년을 잘 결정을 하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올해 어떻게 이제 지금까지 하고의 다르게 어떻게 나의 인생의 비전이라든가 어떤 씨앗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 과거의 경험이 이제 도움이 되지만 하지만 그걸 참조해서 지금 나의 그림을 그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안에서 여태까지는 봄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가을이나 지금 겨울로 지금 전환하는 시기에 봄, 여름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사실은 참조는 할 수 있어도 그게 전부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기라는 세계 안에서는 이 변화를 하고 있고 이 변화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변화의 단계에 지금 있는지 어떤 이제 모든 걸 마무리 짓고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건지 그리고 아니면 어떤 정점에서 아직 내리막으로 가야 되는 시점인 건지 이 흐름 안에서 어떤 정점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건지 쇠락하는 지점에 서 있는 건지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지금 내가 어떤 지금 시기에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막 그 여름의 시기에 지금 서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막 꽃이 피고 뭔가 이제 이 나무들이 무성해지는 이제 그런 시절을 이제 겪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뭐 지금 이제 나한테 다가온 시기는
이제 겨울이란 말이죠. 근데 겨울에는 겨울인데 내가 지금 겨울인지 잘 모르면 그때는 왜 꽃이 피고 뭔가 막 이 무성했는데 왜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안 될까? 이제 이런 어떤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이런 변화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 흐름, 전체적인 어떤 변화, 내가 지금 봄의 계절에 서 있는 건지, 여름의 계절에 서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가을의 계절에 서 있는 건지, 이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여름의 기질을 많이 타고났는지, 또 가을의 기질을 많이 타고났는지, 또 봄의 기질을 많이 타고났는지, 겨울의 기질을 타고났는지, 이걸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상의학이 사실은 말해주는 것도 이제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태양인, 그 다음에 뭐 소양인, 이제 태음인, 이제 소음인, 이제 이런 그 구분이 사실은 봄의 기질에 태어난 사람, 여름의 기질에 태어난 사람, 또 가을의 기질에 태어난 사람, 또 겨울의 기질에 태어난 사람, 이런 걸 말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봄의 기질에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시작은 잘하고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그러니까 창의적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을 아주 구체화시키면서 마무리하는 힘은 굉장히 이제 약하게 되거든요. 약하게 되고. 그리고 여름의 기질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것들을 뭔가 굉장히 폭발력 있게 확산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일에 매진할 수는 있어도 그것들을 또 다 해체하면서 어떤 그 집중력 있게 이 씨앗의 기운을 갖기는 그 폭발력만큼이나 또 다시 그것을 아주 해체하는 그 기운을 가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 지금 그 기질마다 자기의 장점이 있지만 그 장점이 사실은 그것이 발현될 때는 장점이지만 그것이 발현되지 않는 어떤 시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것이 또 단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상의학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나의 그 기질을 이제 뭔가 해결하려면 내가 아닌 다른 기질한테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운명 탐구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기운이 이 봄의 기운에 이제 굉장히 몰려 있다면 다른 기운, 뭐 여름의 기운이든 가을의 기운이든 겨울의 기운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죠. 그럼 그런 기운을 이제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걸 어떻게 지금 이제 내가 지금 내 몸에 지금 익히지 못하고 타고난 그 기운들을 이 생에서 내가 배워서 연마하는 것. 그게 결국은 이렇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 이것을 순환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순환한다. 근데 우리는 이 순환한다는 말이 자연 세계 안에서 비춰보면 굉장히 사실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말인데 우리한테는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게 지금 이 자본주의가 지금 이제 이 대세인 어떤 이 시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은 마치 무한 증식을 할 것처럼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불러일으키면서 어떤 이제 계속 이것들을 무한 증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자본도 생명체와 똑같은 그 리듬을 이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석가들은 이 포스트 코로나 이전에 이미 사실 경제 붕괴가 계속 올 거라는 예측을 계속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자본도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르면 사실 그 배가 부른 다음에 이제는 소화를 시켜야 되는 쪽으로 이 변화를 해야 되듯이 자본도 어느 정점에 오르는 순간 마치 이 모래 쌓기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래를 내가 열심히 쌓으면 이제 모래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모래성이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래를 계속 쌓으면 이 모래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산사태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지금 이 이제 경제 쇼크로 우리가 이제 겪고 이제 있는 이제 상황인 건데,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 자연의 순환의 원리와 같이 이 자본도 그런 식의 이제 그 이 생성과 소멸을 이제 같이 그 겪는다고, 그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 이 자본은 무한 증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망상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 쇼크는 사실 이미 이 경제학자들은 다 예견을 했던 거고, 근데 이것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아니 코로나와 함께 이게 이제 뭔가 터졌기 때문에 마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악화된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사실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제 이 자본의 속성상 그 소멸로 가는 이제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 물질적인 것들이 지금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를 이 자연의 원리에 비춰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낮이 계속될 수 없고 어느 정점에서 밤으로 전환되듯이, 그러니까 물질과 비물질은 사실은 음과 양의 원리가 그러하듯이 서로 지금 이 변화를 주고받는 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은 이제 나의 정신적인 것에 영향을 주고, 또 정신은 또 물질에 영향을 주면서 서로 음과 양이 이제 그 주고받듯이 그런 영향을 이제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그 이 물질적인 어떤 그 이 극대화 지점에서 지금 어떤 변곡점에 놓였다면 이 정신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야 되는, 이제 더 이상 이 물질적 풍요를 향해서 달려가면 안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보여주는 지금 상황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도 그렇다고 해요. 코로나도 마치 우리는 백신이 개발되고, 그리고 이 코로나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어떤 제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좀 더 이 생명 차원에서 보면 이 코로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 몇백 년 동안 그 우리나라는 뭐 이제 사실 100년도 안 됐고, 이제 이 서구에서 이제 이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근대가 시작이 되면서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엄청나게 자연들을 개발을 했죠. 자연을 개발에 들어가면서 이 자연은 사실 이 뭔가 자기가 살 수 있는 서식지가 계속 지금 침식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바이러스들도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도 살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계속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이 동물들도 그렇고 바이러스도 계속 자기네들도 살기 위해 이제 계속 이제 그 진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걔네들도 노력을 하는 중에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아서 살아남는 바이러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도 계속 지금 박쥐에 살고 있었는데, 박쥐에 살 수 없도록 지금 인간이 계속 그 이제 그 개발을 해대는 통에 이제 인간에 살 수 있도록 자기들이 진화에 성공을 한 거라, 생명은 계속 그런 어떤 환경의 변화에 계속 변이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 진화해 왔고, 그래서 코로나를 탓할 게 아닌 거죠. 코로나도 생명 차원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여서, 걔들을 이제 우리가 없앤다고 해도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계속 지금 우리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초기에 이제 그런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초기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경제가 이제 정지되면서 이제 스톱이 되니까 하늘은 엄청나게 파래지고, 그 다음에 그 베네치아 강물이 여태까지 중에 가장 밝았다고 하고, 그리고 그 네팔에서 그 이제 히말라야가 지금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인도에서 히말라야인가? 어쨌든 히말라야 그 봉우리가 원래 보였는데 그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말고는 사실은 지금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과 자연들은
너무 지금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죽겠다고 하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과거의 기준으로 이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지. 사실은 이 변화의 이 상황들을 지금 아주 경이롭게 받아들이면서 이 변화에 맞게끔 지금 이 변화에 맞는 삶을 계속 재창조하는 방식이 이걸 고민한다면 사실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굉장히 이제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태까지 이제 코로나 이전 상태가 낮이라면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제 밤으로 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이 에너지장으로 진입을 한 것이고 그 새로운 에너지장 안에서 그러면 기존의 방식을 다 버리고 새롭게 다 리세팅을 해야 돼요. 그런 어떤 시기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이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이제 이 운명이라는 것이 저는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을 막 더 얻기 위해서 언제 돈이 더 벌리는지 그리고 언제 더 남자가 생기는지 뭐 더 이제 뭐 내 자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더 플러스하는 어떤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이 변화 안에서 내가 이 변화와 어떻게 그 같이 흘러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이제 나를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선을 이제 제공해 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8글자 안에 내 안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제 이 자연의 이런 어떤 이 변화무쌍한 기운들이 내재되어 있고 그리고 이 12개로 이렇게 지금 변화되는 것 안에는 12마리의 이 동물들이 지금 나를 계속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2개의 이 동물들은 사실은 또 나의 이 몸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인시 하루로 치면 호랑이의 시간은 3시 30분부터 5시 30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2시간씩 지금 변화를 지금 이제 나누게 돼요. 그러면 요때 이제 그 호랑이의 시간에 이제 폐경락이 이제 흐르게 되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기수련 하시는 분들이 요때 폐호흡을 폐가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가장 이 외부의 기운을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련을 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묘시는 새벽 5시 반에서 7시 반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대장경락이 흐르게 됩니다. 대장경락이. 그래서 대장경락은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그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뭔가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시간에 이제 그 화장실에 앉아 계시면 가장 원활하게 배출을 할 수 있는 대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시는 이제 우리가 진지잡수시라고 하죠. 이 시간에 가장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이제 7시 반에서 9시 반. 요때 이제 밥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이 시간마다의 그 나의 이 몸에 있는 어떤 경맥들. 그러니까 경맥은 오장육부는 이 양이학에서 보이는 어떤 요소가 아니에요. 요소가 아니라 내 몸을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이 폐라든가 아니면 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하철 노선도처럼 이렇게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아무 때나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때에 맞춰서 오듯이 봄은 봄이라는 타이밍에 봄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은 또 여름에 그 맞는 타이밍에 오고 또 가을은 가을에 맞는 타이밍에 오듯이 나의 지금 이 경맥들, 오장육부와 관계된 이 그 경맥들도 각자에 맞는 시간에 가장 왕성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밤에는 특히나 밤에는 야식을 먹거나 이런 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내 몸이 정화되는 시간이면서 그리고 내 몸이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씨앗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또 저장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야식을 먹으면 열심히 내 몸을 청소하고 정화시켜야 될 시간에 이제 그 에너지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은 계속 더러워지게 됩니다. 탁해지고 더러워지게 되면서 내 몸에 담음이나 이제 더러운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이제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 지금 뭔가 양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양생이라는 건 내가 태어난 그 생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잘 지금 이제 쓸 것인가. 이 문제이거든요. 뭔가 좋은 거 먹고 지금 그 이제 불로장생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몸이 지금 타고난 기운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제 내 몸의 에너지를 지금 잘 정신줄 잡고 이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양생인데 그렇게 살려면 이제 이 내 몸 안에 이렇게 그 자연의 순환의 원리를 지금 이 내재해 있다는 걸 알면서 그것에 맞게 이제 살아가는 그 소통하고 살아가는 법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생에서 우리는 생로병사를 밟아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봄, 여름은 굉장히 화려하죠. 화려하지만 가을, 중년과 노년으로 가는 이 시간들은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과 겨울이 그러하듯이 바깥으로 뭔가 펼쳐지진 않지만 안으로 에너지를 굉장히 내장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 봄, 여름과 다른 새로운 어떤 고유한 어떤 계절들을 이제 구현해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런 이 현대 사회에 살면서는 끊임없이 이 자본이 증식되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런 거에 이제 익숙해지면 계속 나를 그 자본을 버는 것으로서 나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년과 노년, 뭔가 이 자본의 증식에 기여하지 않은 나 자체를 긍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년과 이제 특히나 이게 노년들이 굉장히 그 젊은 세대들한테 분노를 하면서 그리고 뭐 이 젊은 세대도 노년들에 대한 중년이나 노년에 대한 이제 이 이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서로의 이제 대립각을 엄청 이제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스스로가 자기의 중년과 노년을 긍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차원에서 이제 내 그 생애 주기를 이렇게 본다면 내가 가을이라는 이 자연이 가을이라는 시공간에 새롭게 진입을 한다는 건 사실 새롭게 내 삶을 배워야 되고 또 새롭게 조직하는 문제인 거거든요. 노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뇌과학적으로도 이 중년이나 노년에 대한 뇌가 이 젊은 시절의 뇌랑 다르다는 것들을 또 많이 또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년도 이 이제 뇌가 쇠락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뇌의 시냅스 연결이 일어나는 시기. 그래서 젊을 때는 굉장히 이해력이 뛰어나지만 노년에는 그 이해력이 빠른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제 그 경험들이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어떤 추상적 사고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노년은 지혜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년의 그 지혜를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시기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명을 이제 탐구한다는 것은 나를 이제 자연으로 이제 만나는 일인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기 안에서도 지금 이 생로병사의 이제 스텝을 밟아간다는 거를 사실 이해하는 것이죠.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계속 이제 이 젊은 시절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젊은 시절은 젊은 시절대로 좋고,
또 중년은 중년대로 좋고 또 노년은 노년대로 좋고 이렇게 이제 각자의 그 인생의 주기들을 이제 긍정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조건 자체가 계속 경쟁하라고 하고 계속 지금 뭔가 내 노년을 위해서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우리는 계속 지금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그런 식의 주입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를 서로 긍정하기가 스스로 긍정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폐경을 겪고 있어서 이제 그 저의 이제 노년 이제 지금 이 중년과 노년으로 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공부를 안 했다면 아마도 끊임없이 이제 그 젊은 이들을 부러워하면서 그거를 이제 어떤 상품을 이제 사서 그거를 계속 나를 이제 포장함으로써 이제 그걸 넘으려고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 기업은 끊임없이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그런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마케팅을 계속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이 마케팅 상술에 이제 넘어가지 말고 그거는 그걸 이 상품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그거는 뭐 가래죠, 가래. 뭔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 이제 계속 그건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그건 상품과 상품에 이제 푹 빠지게 되는 어떤 또 이 소비의 삶으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쨌든 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의 생로병사를 이제 잘 밟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나에 대한 이제 이 운명 탐구가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과 이제 소통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세대와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 사회가 지금 이 변화하는 이 리듬들을 내가 읽어내고 그리고 그 이 변화에 당황하지 않고 내가 낯선 곳에 여행을 하듯이 그 새로운 변화들을 아주 경이로운 마음으로 이제 만날 수 있는 것은 이제 나라는 존재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운명 탐구를 이제 통해서 굉장히 좀 마음도 편해지고 자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운명 탐구는 또 이 나의 몸의 탐구, 그 다음에 이 몸은 또 이 감정, 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명 탐구와 함께 자기 몸에 대한 탐구, 또 자기 인생에 대한 탐구, 또 자기 삶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으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